자, 오늘은 주식을 쉽게 하는 방법,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요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여러분이 왜 주식이 어려운가,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귀납적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연역적 사고의 중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귀납적 사고가 왜 문제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는 귀납적 사고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불이 있으면 불에 손을 대면 뜨겁다든지, 혹은 어딜 가면 다친다든지, 그런 것들, 뭐 이러이러한 낌새가 있으면 피해야 된다든지, 어떤 본능적인 걸 개발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다면, 이 사람의 본능과 플러스 귀납적 사고는 별로 우리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자 봅시다. 주식이란 게 종류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2만 개, 2만 개 넘는 종목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한국에 2,300개, 2,500개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정도 종목들 중에 종목마다 주가가 적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섹터마다. 당연히 성장성이 없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을 또 낮게 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형성되는 방식도 다르거니와, 바이오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마다 섹터마다 한번 겪어보시면, 아 요거는 요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겪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반응하는 정도도 다른데, 또 다른 문제는 주가의 구간마다 반응성이 달라요. 내려가서 여기서 움직이는 것과 올라갔을 때 여기서 움직이는 것,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간마다 주식의 성격이 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격으로 변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의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법을 쓰는 이유는 사실 거기서 어떤 도출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법칙을. 근데 이 법칙이 일관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리그레션만 돌려봐도 여기 있고 여기에 있으면 요거를 아웃라이어라고 치고, 이거는 여기 규칙에 좀 안 맞는 거다 라고 제외를 하죠. 근데 이게 주식에서는 뭐가 아웃라이어인지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종목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종목만 뭐 제외하면 된다, 그래 나는 여기에 강하니까 요 섹터는 안 볼래 라고 설정을 한들, 이 종목 자체에서도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PER이 2~3배일 때, 10배일 때, 20배일 때, 50배일 때 달라서,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잘하던 것도 여기서 못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선 더 못하게 되기도 해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뭐 모멘텀 플레이어나 저랑 다르게 투자한 분들은 여기서 또 잘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더라 저렇더라를 계속 쌓아 나가서 A 종목, B 종목, C 종목, 그리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구간들을 쌓아 나가서 데이터베이스를 직관적으로 쌓게 되는데, 이 직관적으로 쌓은 것들이 예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정한 규칙을 발견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항상 말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통하던 규칙들이 올라가서는 이제 심리와 우연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터진다 했을 때 영향을 받은 게 대부분 성장주였죠. 왜냐? 밸류가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과 우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예측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심지어 우리 남자들은 와이프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어떤 군중의 심리를 매번 어떤 이벤트마다 다 예측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간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이 쉽다고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누가 보기에는 오만하겠지만 사실은 겸손한 때문이에요. 겸손한. 왜 겸손한 때문이냐? 두 가지인데, 싸게 사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괜찮은 거 1번, 틀리더라도 오케이, 이게 하나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종목과 구간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버핏도 그런 얘기 했죠. 야구 선수일 경우에 뭐 야구 선수가 이렇게 9개의 구간이 있으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아니면 얘가 여기 서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서 있으면 요 구간을 자기가 잘 한다, 여기서 잘 친다, 그러면 자기 배팅에서 이제 승률, 이제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는 공을 중점적으로 쳐야겠죠. 근데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한다면 당연히 타율이 내려갈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란 게 단순히 종목만이 아닙니다. 종목이 내가 나는 음식료를 잘해, 나는 아무래도 IT 섹터는 못하겠어, 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치면,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음식료도 내 밸류에이션이 요 구간, 그러니까 다시 그려볼게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다가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갔다 치죠. 나는 요 구간에서 잘해 라는 구간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내가 아는 종목
A라는 종목을 되게 빠삭하게 알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있어. 자, 이 구간에서까지 내가 다 먹으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 주식을 꾸준히 A 종목, B 종목, C 종목에서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도 한정하지만 구간도 한정합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면 내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가 팔고 나서 오르는 거 보면 물론 마음이 쓰리죠. 사람인 이상. 그렇지만 그거 외에 다른 매력적인 거를 또 찾죠. 거기서 성과를 내면 되기 때문에 요 뒤에서의 성과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 제가 이제 여의도에 처음 들어가서 여의도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고, 주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겸손함을 보이기 위한 거죠. 거기서 내가 쉽다 그러면 당연히 저 건방진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건데, 겸손함을 보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게 반이라면 이거 말고도 사실은 진짜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한 경험이 부족해서 주식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건 오케이. 근데 경험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주식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 때문이다. 왜냐, 내가 어떤 종목을 5,000원에 발굴했어요. 5,000원에. 그게 근데 15,000원이 됐어. 15,000원. 그러면 내가 이 구간에서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다른 거 찾아야지 하는 사람이랑 이거를 끝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만원까지 가겠다, 5만원까지 가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하고는 이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거를 먹으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먹는 구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먹는 사람, 여기서 먹는 사람, 여기서 먹는 사람이 달라요. 예전에 제가 운영사 있을 때도 한 매니저가 분명히 같은 하우스인데 한 매니저는 여기서 먹고 팔았는데 다른 매니저가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여기까지 먹은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3,000원에서 뭐 5,000원 혹은 만원까지 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5만원까지 끌고 간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마다 자기가 먹는 구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특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여기에 특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구간에서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당연히 그게 쉽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 어렵다 하는 거 와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구간을 아주 좁혀놨었거든요. 구간을 좁히니까 당연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좁아요, 딴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좁지만 요 안에서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라고 느낀 적은 잘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모르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막 주식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돈을 계속 벌겠구나, 그렇지만 그게 언제 벌지 모르겠어,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공감해 주질 않아서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가 한 가치투자 하우스의 대표님을 만나서 그 대표님이랑 먹는 사적인 자리에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식이 약간 비속어를 섞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주식 존나 쉽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어쨌든 주식이 굉장히 쉽다는 식의 취지의 얘기를 말씀하시길래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사적인 자리이기도 하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고, 그분도 굉장히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는 훨씬 넓으시죠. 근데 어쨌든 좁혀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스타일이 분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 그 당시에는 대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자 운용력으로서는 이게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주식이 너무 쉽다, 주식만큼 쉬운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공감이 갔어요. 사실 주식은 쉬운데 왜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말할까.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좀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이 쌓이고 나서야 알게 됐죠. 어렵다고 한 사람들이 사실은 오만한 거. 왜냐, 주가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끝까지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쉽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은 나는 못하겠어 라고 자기가 규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핏이 말하는 Circle of Competency라고 하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내가 이거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거고, 요 구간 안에서만큼은 내가 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요 구간에서만 쉬우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도전한다, 그래서 뭐 1조를 굴려야 되고 10조를 굴려야 된다, 그러면은 좀 이거 바운더리를 넓히거나 아니면 나라를 옮기던가 어쨌든 여러가지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큰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구간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주식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귀납적 사고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 되더라는 걸 전부 다 모았더니 하나의 규칙을 도출하려는데 도출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당연히 다른 종목 그리고 다른 가격입니다. 다른 구간이죠.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 결론이 도출이 될 수가 없어요. 예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이 약간 확률이 높은 규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에 지배받고 우연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와 우연에 지배받지 않는 규칙을 도출해야 되고 그 규칙에 기반해서 이 규칙을 바탕으로 귀납을 할 수는 있죠. 관찰을 해봤더니 역시 내 규칙이 맞더라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수정한다든지 이건 괜찮지만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귀납적으로 계속 오르면 맞다. 그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르면 맞다. 제가 이게 이런 분들하고 얘기한 거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랐으면 잘한 거고 내렸으면 못한 건데 뭐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단기적으로 올랐으면 맞고 내리면 틀리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랐으면 내가 맞은 거고 내렸으면 틀린 거다라는 사고를 한다면 아마 주식을 잘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귀납적 사고에 반대되는 게 저는 연역적 사고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잘하려면 사실은 원칙주의자여야 돼요. 원칙주의자. 여러분이 철저한 원칙주의자다. 그러면 주식하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왜냐? 원칙을 내가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영역, 제가 이거 위에서 말했듯이 영역을 좁히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구간에서 잘하는지 어떤 종목에서 잘하는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면서 내가 잘하는 걸 이제 해가면서 나의 퍼포먼스를 만들다 보면 그때부터는 주식이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